지난 시간에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7개 종목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게 이제 제일 괜찮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시게 됐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일 매력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리모트 워크가 일단 기반이 됐죠. 이 주가가 밑에 보시면 IPO 때가 34불이었는데, 사실 34달러였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때 뭐 작살났다가 지금 이렇게 올랐죠. 그죠? 바닥에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리모트 워크 환경이 전체적인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현재 리모트 워크를 위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CRM과 HCM과 시큐리티 보안 쪽을 이렇게 나눠보면, CRM은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티커를 CRM을 쓰는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데인데, 이게 지금 침투율이 71%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게. 그리고 HCM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 인력 관리가 67%.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 부분 전환이 거의 많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보안 쪽은 아직 30%가 안 되는 28%거든요. 그만큼 아직 전환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 이쪽에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어떤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 매출이 그 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되니까 사스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90.6%가 구독에서 발생해요. 그런 상태고, 구독을 하는 그 고객 기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좀 매력이죠. 구독 경제, 서브스크립션에 좀 잘 되어 있는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전문 기업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과거 영상에서도 엔드포인트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끝단, 한국말로 뭐 끝단 정도, 마지막이죠. 그게 이제 뭐 모바일 장치가 됐든 IoT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단과 모바일 장치, IoT 장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엔드포인트 보안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뭐 IoT 쪽은 5G가 뭐 제대로 늘어나고 오토노머스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장치가 달릴 거고, 그때 엔드포인트 단의 보안은 필수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 2020년에 지금 매출이 5억 불이 조금 안 되죠. 근데 이게 증가하면서 2022년에 보시면 10억 불을 넘어가는, 2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는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는 좀 높죠. 지난 3년간 이제 매출 증가율이 평균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2022년 돼야 돌아서는데 이 순이익은 마이너스,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프리캐시플로우는 일단 먼저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세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장점이라고 하면 심플리시티, 뭐 간결함이 핵심이에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성공한 핵심은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이 간결성과 효율성에 있는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디서나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를 보호하는 이 소프트웨어로 어떤 구성된 클라우드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이걸 이제 길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뭐 보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이제 나름 명성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그 뒷단에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뒷단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보시면
뒷단에 돌아가지만 보통 뒤에서 뭐 돌아가면 CPU를 잡아먹거나 뭐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거나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속도를 느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다. 얘네가 말하는 장점으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이름이 팔콘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뭐 간단하게 보면 데스크탑, 뭐 랩탑, 스마트폰 및 태블릿 모두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오피스 365 쓰면 뭐 다 이렇게 되듯이 전부 동시에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로그인 장치가, 그러니까 로그인이 필요한 장치에도 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적용시켜서 보안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팔콘 소프트웨어는 이 엔드포인트 보안 쪽에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한 가지씩 있는데, 엔드포인트 보안에는 팔콘 오버워치라는 게 있고 팔콘 인사이트, 팔콘 프리펜트, 그 다음에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쪽에는 팔콘 X, 그 다음에 취약점 관리하는 쪽에 팔콘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IT 서비스 관리 쪽에 이제 팔콘 디스커버, 보안 관제 쪽에 팔콘 컴플리트,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총 7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팔콘이 서비스하는 거를 보셨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사명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We Stop Breaches라고 해서 위협을 멈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반, 뭐 한국말로 위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보안 이렇게 위협을 멈추게 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 고객사가 큰 고객사가 많아요. 대표적인 고객사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AWS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MIT 대학도 있고,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고객이에요. 그리고 포춘 100 중에 49개 기업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쓰고 있고, 글로벌 상위 20개 은행 중에 11개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유명하게 된 게 연방정부 사이버 보안 조사 수행에 참여했어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연방정부랑 조사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10년 이상 북한 해커를 추적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있었던 민주당의 이게 내셔널 커미티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중앙당 위원회 뭐 이런 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민주당 거기에 러시아 요원 서버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하고 있다. 나름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가 이제 매출이고 밑에가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그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게 안 늘어난다는 거는 마케팅 비용을 엄청 쓰는 거죠. 지금 우리 거 서브스크립션 해서 구독해라, 마케팅을 엄청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경쟁이 좀 꽤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매출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계속 구독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구독하는 기업이 늘어야 돼요. 이익을 거의 가져가지 않죠.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그럴 수도 있고, 테슬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테슬라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것도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차를 많이 사게 해서 테슬라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관리 비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2019년에 이 기준 손실이 6,260만 불이에요. 2019년에. 근데 올해는 많이 줄었죠. 그죠? 2,210만에서 2,930만까지 나올 수 있다고 1분기 때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해요. 매출도 7억 6,100만, 아니면 7억 7,200만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약 올해는 59%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지난 3년간 100%인데 약간 그러니까 커지면서 좀 줄어들긴 했죠. 최대 이제 주가의 약점은 그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이 포워드 PSR만 봐도 29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포워드 PSR이 30배예요. 그러니까 꽤 비싸죠. 꽤 비싼 게 아니고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비싸도 뭐 지금 성장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 종목으로 이렇게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냐면 일단 프리캐시 플로우가 돈을 벌어요. 그죠? 플러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플러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성장하는 기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넘어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고밸류에이션으로도 유지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뭐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성장률도 높고, 하지만 이제 PSR이 좀 높은 거, 뒤에 가서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경쟁력이 뭐냐. 지금 아까 경쟁 심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이제 구독 기업들을 많이 늘리려고, 고객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만의 이제 경쟁력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수집, 아이고 못하나네.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에 외부 참여를 허용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크라우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크라우드 뭐 펀드 할 때,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이제 외부에서 돈을 참여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외부 참여를 허용해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얘네가 가져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팔콘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간의 관계 형성 및 탐색하는 걸 하고요. 여기에는 그 스렛 그래프라고 해서 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엔드포인트 단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에다가 그래프 분석하고 안 보인다. 그래프 분석하고 이 AI를 적용해서 외부 위협을 탐색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매주 그것도 한 달도 아니에요. 매주 3조 개 이상의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의 이벤트를 분석한대요. 3조 개, 3조 개. 3조래, 3조. 이 이벤트 분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주 3조 개씩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유사 기업으로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고 여긴 잘 모르겠어요. 비트펜더는 좀 아실 거예요. 일반 보안 소프트웨어부터 출발했으니까 아실 거고 카본 블랙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 다만 이 경쟁에서 이제 계속 앞서 나가려면 지속적인 혁신 유지가 필요한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토어를 통해서 파스단, 아까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사스단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파스단, 그러니까 플랫폼 에서 서비스 시장 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요.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이 파트너사들이 이 팔콘 플랫폼을 활용해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에 지원을 해주고 이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중심의 이 클라우드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이 기업만의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계의 어떤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 나름 혜자를 좀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제 불리시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셀, 3개월 전에 한 명 있었는데 셀이 아무도 없죠. 그나마 이제 셀이 없는 건 괜찮고,
홀드 5, 언더웨이트 1명에 이제 바이가 15명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죠? 바이 사이드가 상당히 많고, 에버리지 이제 평균이 뭐 112.55, 최고가 이제 125, 중간이 이제 뭐 115, 로가 80.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